안녕하세요. 마이다스 에듀 김동원입니다. 이성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안 시공편 면접 강의를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연약 집안 계량 공법까지 했었죠. 네. 취환 공법, 안밀 공법, 보강 공법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차시부터 계속해서 안밀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안밀 현상이라는 게 집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번 첫 질문도 안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집안 치마는 탄성 치마와 안밀 치마로 구별되는데 각각을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왔네요. 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탄성 치마는 이렇게 딱 구조물 하중이 제하됐을 때 바로 치마가 일어나는 것이고 안밀 치마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 원인과 거동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탄성 치마는 탄성 변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집안에도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중을 바로 태웠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 치마 혹은 즉시 치마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안밀 치마는 강국수가 빠져나가면서 치마가 되는 거거든요. 하중이 탁 올라가면 그 올라간 하중 때문에 그 밑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니까 수압이 크게 생겨요. 과잉 강국 수압이라고 하죠. 그 수압이 천천히 빠져나가면서 치마가 오랜 시간 동안 발생하는 걸 안밀 치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이제 물이 바로바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안밀 치마도 이제 장기적인 치마가 아니라 또 즉시 될 수 있는 치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모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래에도 물이 있어도 그 물이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밀 치마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즉시 치마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점토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투수기수가 아주 낮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밀 치마를 보입니다. 물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고 천천히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압이 확 커지고 천천히 나가면서 안밀 치마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1차 안밀 치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계산을 해보면 안밀이 이렇게 점선을 따라가도록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장 가보면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1차 안밀 치마라고 하고 2차 안밀 치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차 안밀이 진행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안밀이 발생할 수 있게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안밀이 진행된 이후라고 하면 좀 시간상 애매하긴 한데 네. 1차 안밀이 끝난 다음에 치마가 더 생겼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원래는 가는 동시에 있는데. 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네. 이론상으로는 그 치마량이 발생한 이후에 치마가 더 생긴다라고 보는 건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1차 안밀 때는 강국수압이 빠져나가면서 치마가 되는 것, 그 다음에 2차 안밀 때는 그 점토 입자가 압축이 되면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치마가 됐을 거다라고 해서 그 점토체가 흙 입자가 압축되면서 발생한 2차 안밀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재배열되고 하면서 약간 더 이렇게 또 압축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재배열이라기보다는 입자 네. 자체가 조금 압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안밀이 잘 나타나는 이런 집안이라고 한다면은 지난 차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미리 안밀을 시키는 그런 공법이 있었잖아요. 안밀 네. 공법이라고 연약 집안 계량 공법 할 때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다진 모래 말뚝 이런 식으로 또 보강하는 그런 공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봐보니까 안밀 치마는 부마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마찰력의 특징과 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아니 대체 그 부마찰력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동원 씨 말뚝기 쪽 강의해 보니까 설명 잘 하시던데 왜 네. 모르는 척을 하시는 거죠? 네, 제가 말뚝기초에서 이미 설명드렸었습니다. 네, 그냥 한번 모르는 척 한번 해봤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뚝기초 그 강좌에서 이렇게 말뚝의 기초의 지지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듀 강좌를 한번 봐보시면은 기본적인 그 말뚝 지지력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하중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가해진다고 했을 때 여기 말뚝 주변에 있는 흙들이 마찰력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중요 마찰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은 이제 이 단단한 층에 또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그 단면적을 가지고 지압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을 선단 지지력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건데 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만약에 중간에 점토층이 껴있다 그러면은 부즈면 마찰력이라고 해서 이 점토층이 아까 성현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밀 현상에 의해서 치마가 되거나 하면은 마찰력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지력을 오히려 감소시키게 되는, 지지력을 깎아먹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밀 치마랑 부즈면 마찰력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러한 부마찰력을 이제 만약에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앞에서 얘기한 그 안미를 방지하는 대책과 유사할 것 같아요. 뭐 안미를 미리 시킬 수도 있고 미리 시킨 다음에 말뚝을 시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주변 마찰력을 전부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말뚝 주변에 역청재를 도포한다든지 그다음에 말뚝만 박는 것이 아니라 이 말뚝 주변에 또 케이싱을 이렇게 박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싱을 박은 다음에 말뚝을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은 마찰력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부마찰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려를 안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부마찰력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찰력까지 없애버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지지력이 굉장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무 때나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부등치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부등치마라고도 하고 부동치마라고도 하고 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치마량이 동일하다는 의미니까 부등치마나 부동치마나 뭐 같은 건데 뭐 일반적으로는 그 건축에서는 부동치마라고 하고 뭐 토목 분야에서는 또 부동치마라고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부등치마가 생기는 경우에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래서 부등치마가 생길 경우에 뭐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이제 라멘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왼쪽 벽체랑 오른쪽 벽체가 동일하게 치마됐다고 해봅시다. 부등이 아니라 그냥 동치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같은 양으로 치마가 되면은 그 같은 양의 치마가 부재력을 발생시키지는 않겠죠. 네. 같이 이렇게 치마가 되니까. 근데 추가적인 부재력을 말하는 거죠? 네, 뭐 추가적인 부재력. 그러니까 치마에 의한 부재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같이 치마가 되면. 근데 만약에 한쪽만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해봅시다. 한쪽만 내려가면은 한쪽은 그대로고 한쪽은 내려가니까 변이 때문에 변형량에 의해서 내부적인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슬래브의 변형 때문에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모멘트가 여기 수직 부지에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모멘트 선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번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부등치마가 1cm 정도 발생한다고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 라멘교 강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cm 정도면 되게 작잖아요.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만 치마가 발생을 했는데도 모멘트가 한 7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70kN 정도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크죠. 만약에 뭐 2cm, 3cm 부등치마가 된다고 하면 이거에 이제 배수로 올라가게 되니까 모멘트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실 이런 식으로 구색도에 있는 이렇게 라멘교처럼 부정정 차수가 높은 이런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하중에 의해서 설계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등치마에 대해서 설계가 지배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부등치마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뭐 집안 조건에 의한 치마가 있을 거고 하중 조건에 의한 치마 그리고 나머지 기타 치마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면접 보실 때는 집안 조건에는 뭐가 있냐면 지하 수위가 변동이 되는 경우에 지하 수위가 변동이 되면 그것 때문에 치마가 생겨요. 네. 그 치마가 생길 때 똑같이 치마가 생기진 않겠죠. 그것 때문에 부등치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하부 지반 자체가 평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 치마가 당연히 불규칙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약층의 두께 차이 비슷한 거죠. 연약층이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긴 깊고 여긴 얕고 이런 경우에도 부등치마가 생길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안밀량이 달라지겠네요. 예,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땅을 이렇게 팠어요. 그럼 당연히 흙이 이쪽으로 좀 쏠리면서 여기가 치마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집안 조건 때문에 부등치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중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 때 미리 고려하지 못한 거죠. 인접 구조물의 영향으로 인한 하중이 있었는데 그걸 고려 못했다거나 아니면 인접에 땅을 판 게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었어도 얘가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쳐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부등치마가 생길 수 있다. 기타 이유는 뭐 지하 매설물 설치, 사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하 매설물 설치하느라고 뭐 땅을 파거나 했을 거고요. 성토 공사 시 다짐 불량했다. 애초에 여기를 단단하게 다져서 어떤 그 선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다짐이 불량해서 시공을 했더니 한쪽 부분이 좀 더 처진다. 이런 거겠죠. 기초 재원의 강성 차이, 요건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뭐 독립기초로 따로따로 만약에 설계를 했어요. 구조물 기둥마다 설계를 따로따로 했는데 기초 재원이 만약에 강성이 다르다고 해버리면은 그 기초 강성이 큰 부분은 뭐 적게 내려가고 강성이 작은 부분은 크게 내려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것도 부등치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서현대님께서 이렇게 원인들을 딱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막 외우신다기보다는 이렇게 집안이 이렇게 생겼을 때 하중이 이렇게 왔을 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은 이에 대한 또 대책도 쉽게 세울 수 있겠죠. 만약에 뭐 지하 수위의 변동이 생겼다 싶으면은 이 지하 수위를 변동을 막아주기 위해서 뭐 배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지 뭐 이렇게 막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부 지반이 불규칙하다거나 그리고 연약층 두께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 지반 대책공법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초재원의 강성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독립기초가 아니라 동일한 강성을 가진 매트 기초로 시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대책을 세워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밖에 이런 식으로 하중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중량의 차이를 메꿔줄 수 있도록 새로 이제 뭐 새로운 구조물을 뭐 덧댄다든지 아니면 중량을 없앤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